관계 개선 실천 5가지를 행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관계는 금세 달라진다. 귀한 사람 되려면 관계를 개선하는 실천법을 행하라. 3가지 감추고 2가지 버리고 1가지 말하라. 여러분은 혹시 아무리 애써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이 오래도록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싶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관계의 실타래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끊어버리기도 하죠.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 그리고 의외로 간단한 옛 지혜 속에 깊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민과 꼭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헤매곤 하니까요. 과연 어떤 지혜가 우리를 외로운 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김민준 씨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은 빈틈없이 처리했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탁월했죠. 그의 명석함과 추진력은 회사에서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늘 묘한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를 찾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곤 했죠. 회식 자리만 가봐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준 씨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는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의 허점을 지적하거나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의 그런 진지한 노력은 대화의 활기를 앗아가고 이내 싸늘한 침묵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그가 던진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대신 얼어붙은 수면 위에 툭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민준 씨 자신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오해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번번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더 좋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인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민준 씨는 그렇게 홀로 생각하며 점점 더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갔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은 물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는 종종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지나치게 늘어놓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죠. 물론 그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타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고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늘 외면과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좌절감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저녁을 먹을 때면 민준 씨는 말할 수 없는 고독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낮 동안의 번잡함과 대조되는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마치 세상에 홀로 떨어진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그를 지치게 했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없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을 더욱 황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원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고는 그를 홀로 남겨두는 듯한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죠. 이런 상황은 그를 점점 더 깊은 고민과 좌절감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감 속에서 민준 씨는 자신이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조각배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허무함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심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오래된 골목 어귀에 작은 찻집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은은한 차 향기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대학 시절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던 최 교수님이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찻집안, 백발이 성성한 최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오랜만에 뵙는 교수님과의 재회는 민준 씨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민준 씨는 그동안 겪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경청하셨죠. 민준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교수님은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득 오래된 지혜 하나가 떠오르는구나.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데 필요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이란다. 교수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는 감추고 2가지는 버리고 그리고 단 1가지는 말하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를 맺는 비결이란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은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버리며 또 무엇을 말하라는 걸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답답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민준 씨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으신 듯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3가지 감춰야 할 것은 바로 자랑, 남의 단점 지적, 그리고 과도한 사생활이란다. 자랑은 듣는 이에게 위화감을 주고 남의 단점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단다. 또한 모든 사생활을 다 털어놓는 것은 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 그리고 버려야 할 2가지는 고집과 탐욕이다.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고집은 소통을 막고 타인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관계를 병들게 한단다. 교수님의 말씀은 민준 씨의 지난 날을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 중에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굳이 짚어주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죠. 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맹목적으로 주장했던 고집스러운 태도 역시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제야 민준 씨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깨달음과 함께 씁쓸함이 교차했죠. 교수님은 민준 씨의 변화하는 표정을 지켜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오직 단 1가지, 진심만을 말하렴. 꾸밈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진심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민준 씨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책에 이 지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야. 천천히 읽어보렴.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교수님이 주신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3가지 감추고 2가지 버리고 1가지 말하라는 지혜가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었구나. 내 의도는 좋았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였어.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혜가 어쩌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관계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죠.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민준 씨는 이 새로운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잔잔한 자기 성찰의 파도가 일렁였고 변화를 향한 조용한 도전의식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다음 날 아침 왠지 모를 설렘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안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가슴속에는 어제 밤늦도록 곱씹었던 3가지 감추고 2가지 버리고 1가지 말하라는 새로운 지혜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직접 험한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변화의 시험대는 바로 오전 팀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동료가 발표하는 프로젝트 제안에서 몇몇 허점들이 그의 눈에 송곳처럼 박혔고 민준 씨는 과거의 습관처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려 입을 열 뻔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상대방의 단점 지적은 감초라는 지혜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비판의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대신 동료의 의견에 더욱 집중하며 긍정적인 면을 먼저 찾아보려 노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한결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변화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회의실을 감싸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한결 온화하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토록 쉽게 민준 씨의 삶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가 자신의 최근 성공담을 신이 나서 길게 늘어놓자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최근 계약 성사 이야기를 꺼내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감초라는 지혜를 떠올리며 간신히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라는 경쟁심 어린 생각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참 신이 나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 예전에 민준 씨 같았다면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더 대단한 것도 해봤어 라고 반박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대화의 주도권을 은근히 잡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친구는 그런 민준 씨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경청하는 것이 이토록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 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고집버리기였습니다. 주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하고 메뉴를 정할 때였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든든한 한식집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아내는 가볍게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한식집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며 아내의 의견을 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버려라는 지혜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파스타가 더 당기는구나. 그럼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파스타 먹으러 갈까?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양보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었죠. 민준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했던 굳건한 고집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마찰과 냉랭함을 만들어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민준 씨의 일상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익숙한 습관이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후회하기도 했고, 새로운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꾹 삼키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과연 이렇게까지 나를 바꿔야 할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마음속을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 속의 지혜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며 왜 이 변화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스스로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특히 진심을 말하라는 마지막 지혜는 그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프로젝트 진행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본 척 지나치거나 충고를 빙자한 날카로운 지적을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동료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의 꾸밈없는 진심 어린 한마디에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위로의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민준 씨는 마음속 깊이 따뜻하고 뭉클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은 어떤 장벽도 허물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고독한 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튼튼한 관계의 다리가 차곡차곡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고독한 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튼튼한 관계의 다리가 차곡차곡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준 씨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물들어갔죠. 더 이상 혼자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따뜻한 등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섣부른 판단이나 성급한 지적으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회의 시간에도 민준 씨는 이제 경청의 미학을 발휘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성급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신중하게 질문을 던지며 핵심을 파고들었죠.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덕분에 회의는 활기를 띠었고 동료들은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는 역력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굳이 지적하며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던 민준 씨는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그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때로는 따뜻한 유머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주변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민준 씨를 찾아 조언을 구했죠. 그의 조언은 늘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은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변화는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은 부서 간의 오해로 프로젝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각 부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했고 자칫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과거 같았으면 감정을 앞세워 한쪽 편을 들거나 날선 비판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먼저 양쪽 부서의 이야기를 차분히 경청하며 각자의 어려움과 입장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지금은 서로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 무엇일지 진심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목표를 위해 잠시만 서로의 탐욕을 버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협력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집과 탐욕을 버리고 진심을 말하라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민준 씨의 중재로 각 부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 대신 이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마침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깊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능력 있는 직원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귀한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이죠. 민준 씨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교류했죠.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으며 한층 더 성숙해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진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민준 씨의 이야기가 비단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사소한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의 성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당신의 삶에도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